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. 요즘 뭐 사람들 경매로 많이 몰린다, 뭐 공매를 한다 막 이렇게 나오길래. 그리고 입찰장 가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, 맞아.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아, 지금은 내가 경매를 해도 굳이 내가 쓰는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. 왜냐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사가지고 수익률을 보여야 되는 건데, 이거는 그냥 금매를 사던 아니면 매매를 사던 같은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은 네. 이거는 경매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소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. 배당이 있는 세입자인 경우는 보증금 전체에서 손해를 보신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마음은 사실 안 좋긴 한데, 네. 손해를 보신 거는 전 채무자 때문에 손해를 보신 거는 정확히 그렇죠. 맞는 거고, 나머지 돈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선생님이 납부한 집에 대한 잔금 때문에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악의를 갖고 접근할 건 사실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오해에서 비롯된 낙찰자와 세입자의 관계에서 만나서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생긴 것뿐인 거지, 이런 경우에서 포지션을 잘 잡고 행동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풀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더라고요. 까다롭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보증금을 다 못 받으시니까 솔직히 저도 마음은 편치 않았고, 낙찰을 받고 당일날 이 집에 방문을 했었거든요. 했었는데 되게 나이 드신 할머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마음이 더 안 좋았어요.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어도. 그렇죠. 예,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망설였었던 건데 계속 저랑 부딪히고, 이분 입장은 솔직히 100번 1000번 이해는 가요. 맞아.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 됐어도 이해는 가는데, 그래도 이제 저도 최대한 거의 2달이란 시간을 월세도 안 받고 거주를 하게 해드렸고 했다 그렇죠. 부분도 있고 하니까, 너무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감정적으로 또 부딪혀서 또. 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해결이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. 강제 집행도 선생님도 하면서도 나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강제 집행도 안 하게 된 거고, 이렇게 컨디션 좋게 비워주신 거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, 그리고 폐찰했던 거 다 보상받는 느낌이 되게 드네요. 명도하자마자 세입자까지 새로 구했다는 거는 스트레스는 사실 좀 있었지만 이 정도면 거의 거저 드신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. 수리에서는 뭐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. 낙찰을 받을 때는 수리비를 조금 생각은 했었어요. 네.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집을 그렇죠. 못 갔으니까. 맞아. 네. 그리고 선생님 성향이 수리비를 좀 많이 잡는 편이잖아요. 네네. 그 수익률 기준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다는 생각이 네. 되게 들어서, 오히려 여기는 선생님 생각하시는 수리비는 안 들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. 훨씬 안 든 거죠. 저는 솔직히 이 집 수리비는 한 300 정도 잡고 수익률을 계산했던 거거든요. 그 청소비랑 페인트 비용 해서 한 2만 해도. 원 정도 네네. 드는 거니까. 얼마 안 들 것 같아서 생각보다는 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너무 좋은 집, 저렴한 가격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네네. 들어요. 좋은 게 진천군에서 진천시로 승격된다는 게. 맞아. 네.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네. 일자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여기 네. 앞에도 다 우리한테 딱 맞는 분들이 많이 일자리가 많이 있으니까. 네, 맞습니다. 그 결과가 보여준 게 임대가 빨리 나간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여기 한 김에 또 범위를 넓혀 가려고 앞으로 입찰 계획을 하시는 거고. 네, 맞습니다. 이 부분에 이제 뭐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, 신건들 같은 경우도 확인은 하고 있어요. 언제 얼마 정도 써야 되는지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, 수익률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? 다 같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선생님 오늘 뵙자마자 그 얘기를 여쭤보긴 했는데, 교육 끝나고 나서 입찰을 2달 동안은 거의 막 매일 다니셨는데 입찰 어떻게 하고 있다 연락을 많이 주셨었는데, 네. 최근에는 입찰 하신다는 연락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뵙자마자 요새는 입찰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쭤봤더니, 입찰도 뭐 하고 계시긴 하는데 네. 급매물 네. 위주로 알아보고 계신다. 이제 말씀은 따로 안 드리고, 이제 법원은 이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갔었어요. 입찰을 그러셨구나. 했었는데, 네. 요즘 낙찰률이 너무 높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좀 과한 경향이 저도 많이 네. 느껴졌어요. 그래서 네.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. 요즘 뭐 사람들 경매로 많이 몰린다, 뭐 공매를 한다 막 이렇게 나오길래. 그리고 입찰장 가도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, 맞아.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아, 지금은 내가 경매를 해도
굳이 내가 쓰는 금액으로는 안 되겠다. 왜냐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사가지고 수익률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금매를 사던 아니면 매매를 사던 같은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은 네. 이거는 경매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소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. 들어요. 메리트가 없는 거죠. 네. 굳이 내가 집도 못 보고 명도 스트레스도 받고 네. 하면서 경매를 할 필요가 있나? 저도 이해 안 가는 경우를 요새 경매 시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다는 네.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이제 금매 쪽으로 해서 갭 투자할 수 있는 거를 한두 개씩 보고는 있어요. 저번 주도 이제 인천 쪽, 그 다음에 아산 쪽 계속 다니고 있고. 아, 말씀은 안 하셨지만 열심히 또 돌아다니고 계셨구나. 네. 그런 입찰 분위기가 정확히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이 작년 말부터 입찰을 했잖아요. 네네. 작년 말하고 딱 올해 초에 코로나 휴정하고 나서 개정한 다음 그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어요. 아, 맞습니다. 그 전에는 확실히 법원에 사람도 없고 입찰가도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. 올해 개정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입찰가가 높아졌어요. 사람도 좀 많아졌고 맞아요. 정확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감정가 대비 뭐 100% 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요. 정말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봐요. 내가 계산 잘못했나? 그래서 저분이 낙찰받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수익률 넣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이분은 이거 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네네. 경매 물건은 매일 보고는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다 하는 거 아니면은 지금 당장은 다니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. 경매 시장이 과열된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이 들어서 경매도 하지만 금매 물건도 계속 다니면서 찾고 계시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계속 열심히 또 움직이고 계셨네요. 그래서 좀 괜찮은 물건들 좀 있어요. 네, 물건이 없어가지고 음. 부동산에다가는 지금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. 다음 주나 뭐 물건이 한두 개 나올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일단 집 상태는 다 봤거든요. 보고 나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혹시 아파트예요? 네, 아파트입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 임대사업자 넣는 게 불편하니까 네네. 누적될수록 종부세랑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네. 그거 하면서도 저한테 중간중간 한 번씩 체크 좀 해주세요. 네,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로 좀 본 거거든요. 요것도 1억 요거 1억 안 되죠. 1억 이하인 거고 남양주 것도 1억 이하. 1억 이하든 초과든 종부세에서는 누적이 되는 거니까 네다섯 채 정도 됐을 때부터는 체크하면서 좀 해야 네, 되겠어요. 알겠습니다. 그래요? 선생님 그러면 현재까지는 경매로 두 채 네. 원래 세 채 받았는데 하나 불어가 받은 거고 네. 요 두 채에서 이거 두 채 임대 다 완료네? 네, 다 완료됐습니다. 임대까지 완료한 게 거의 한 3개월 걸린 거고 그쵸, 딱 3개월 걸렸습니다. 딱 3개월 두 채를 다 합치면 월세는 얼마 받으시나요?